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가맹거래사에 대한 1강이 끝난 다음 2강부터 줄기차게 2차를 대비하기 위하여 꼼꼼히 그리고 정확하게 답서는 요령.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2차는 항상 의대죠. 주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단어,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을 쓸 때는 그 키워드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들어가줘야 되며 내용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흥미 부위를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랜차이즈 개념부터 우리가 차츰 얘기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가맹거래사의 개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거의 일장은 총론입니다. 가맹거래사라는 말은 어떤가? 가맹사본부와 가맹사부를 갖다 얘기하고 그다음 본부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맹거래점과 가맹본부가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이 바로 총론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하여 2장에 들어가면 계약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퍼에 대한 acceptance, 바로 청구에 대해서 응낙, 승낙에 대한 청약에 대한 응낙. 청약에 대한 응낙이라는 두 가지가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계약은 성립되게 되죠. 그래서 2장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하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다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3장 가면 바로 내부 관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가문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 각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가맹사본부와 가맹가입자 이 두 개의 과정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를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내부 이야기가 끝나면 외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부의 이야기가 있죠. 가맹사업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3자에 대한 어떤 책임, 이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지느냐 하는 외부적 이야기를 바로 각각의 뭐가 됩니까? 본부와 가입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외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5장에 가면 바로 가맹계약의 종료가 되었을 때 갱신할 거냐 아니면 해지할 것인가, 그리고 해지 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5장에서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6장 이야기는 바로 가맹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죠? 가맹계약서가 있는데 그 폼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하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작성, 정보공개서를 갖다 우리가 작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에 가야 되면 여러 가지 기타 법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단계로 바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1장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약간 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다. 1장은 총론 이야기, 2장은 계약의 승립의 과정, 3장은 내부 문제, 그리고 4장은 외부 문제, 그리고 5장은 바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갱신이냐 해지냐, 해지 후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각도에 우리가 따지게 되고 6장 가면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7장은 정보에 대한 공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리고 8장은 바로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의 관계에서 서로가 연관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상법과 민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의 관계, 여기에서 가맹계약법과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쭉 설명하는 걸로 8단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각 단원마다 키워드 쭉 우리가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 책에서 키워드를 다 잡아놨습니다. 단원별로.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앞을 갖다 리바이브를 하는 식으로 바로 어떠냐 그럼 거꾸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용 정리를 한번 쭉 우리가 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원마다 키워드를 가지고 앞에 내용 얘기를 갖다 역으로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갖다 한번 구사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내용에 대한 충실성이 나온다면 마지막 단계는 답안에 대한 작성을 어떤 법에 의하여 근접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뭐가 됩니까? 내용에 대한 정리가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걸 갖다 역으로 치는 키워드로 해야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가 역류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 키워드만 나열해 놓고 내용을 갖다 역류하면 다시 한번 내용을 갖다 정리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서술형.
일종의 논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갖다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연습으로 3단계에 걸쳐서 우리 책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관식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영유로 치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용과 키워드의 연결성을 따졌듯이 선수령 문제에 대한 대비, 논술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갖다 해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내용 이야기를 맨 먼저 꼼꼼히 우리가 따져본데, 지난 시간에 뭐 급하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고 또 여백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보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은 어떤가, 과연 가맹계약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 먼저 법적 성질을 보면 맨 먼저 유상계약이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상계약의 개념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서로의 대가죠. 대가를 갖다 치른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반대급부의 채권 채무 관계, 그리고 공짜로 그냥 주고받는 이런 사회 봉사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금전적 대가를 치르며 서로가 예를 들면 그럼 출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뭡니까? 가맹에 대한 보증금을 내고, 본부는 뭐가 됩니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권리를 주며, 또한 뭐가 되느냐 그럼 옆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담당해주는, 서로 주고받는 데서 기보와 테이크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서로의 반대적 뭐가 됩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유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핵심 키워드는 계약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적 거래,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적 거래에 된다. 그래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계속적이다, 연속적이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 계속적 채권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죠. 그리고 여기는 독립적인 상인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는 민법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사계약이라고 불러주죠. 상인과 상인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을 갖다 우리는 상사계약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사계약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라이센스란 말이 나오죠. 라이센스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하우, 장사를 하는 노하우, 상품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채용, 종원을 채용해서 훈련시켜주는데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본부에서 해야 되느냐, 가맹 사업점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판매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상무는 바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대가적인 관계로 계약이 된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자기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예를 들면 팔 때 어떤 방법에 의하여 팔아야 된다는 노하우의 지적재산권을 바로 건너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본부의 가맹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비를 또는 가맹금을 의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보증을 걸어야 되고 가맹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에 바로 서로 상반간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인 게 아니다. 기보와 테이크의 이야기요. 반드시 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테이크가 있는 기보와 테이크를 동시하는 상무계약이다 한 말이 되죠. 그럼 여기는 혼합계약이라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상무가 끝나고 혼합. 혼합은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계약은 뭐냐 그러면 노무 공급 계약, 물품 공급 계약,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 시스템에 대한 지원, 통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죠. 바로 여기에 대한 가맹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물건, 하나의 어떤 용역, 이게 아니라 다양한 내 물건 팔아라.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노무의 공급 계약을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고, 영업을 갖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영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도와주며 이 통제해주는 여러 가지 혼합이란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다 종합적으로 이해되느냐 도와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혼합계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다 그런데 이건 바로 비전형 계약은
전형적으로 이미 있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처럼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맹계약이라고 나온 이야기는 여러 가지 뭐 라이센스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하면 리스라든가 팩토링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차츰차츰 사회가 변함에 따라 뭐가 됩니까? 변형된 하나의 형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맹계약이라는 형태. 조선시대에는 없었겠죠. 우리 현대 와서 발전된 하나의 상업 형태에서 바로 가맹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여러 가지 전형이 아닌 비전형적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새로운 형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부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종은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하나 계약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약관성. 마치 여러분이 보험을 계약을 든다 그럴 때 보험은 뭐가 됩니까? 약관이란 제도를 갖다가 아예 통보를 해놓고 거기에 왜 됩니까? 오케이와 노만 있지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계약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부합계약이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러는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약관에 의한 계약. 그리고 이제 낙승계약이라 그러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이 뭐가 됩니까? 요구했을 때 반대쪽에서 예스란 대답이 없다면 낙승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방적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기부와 테이크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의해됩니까?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의해되는 그러면 합치된 의사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낙승계약이다 하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정한 어떤 방식을 요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불요식계약이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을 꼭 정해놓고 요 양식대로 해야 돼 이런 건 아니다 하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식을 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총론에 바로 가맹계약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10가지 입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워낙 공간이 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해보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론 속에서 우리가 전체 의대죠. 가맹 바로 계약론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8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그 속에 1번인 총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2장 가면 계약, 3장 가면 내부, 4장 가면 외부, 5장 가면 뭐가 되죠? 계약의 바로 여러분들 종료를 얘기했을 때 갱신할 건가 해지할 건가,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 그리고 정보 공개 작성, 마지막에 여러분 다 법률의 관계가 8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는 1장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총론 가운데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이제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나왔느냐? 프랜차이즈란 말에 대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원래 리스란 말은 어디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서 얘들은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운영 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삿짐 센터마다 다 고급 사닥다리 차를 갖다가 고공의 사닥다리 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남에게 빌려서 임시로 한 건당, 한 시간당 얼마 하고 빌려 쓰고 수수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리스 제도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용 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에서. 근데 반하에 의해 되느냐? 거꾸로 내가 신한은행에 가서 자동차 한 대를 갖다 사고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대금을 갖다가 융자를 받는다. 선물 융자를 받는 걸 갖다 금융 리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운용 리스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운용은 수수료 받는 거. 그 다음에 금융 리스는 아예 물건을 구입하고 왜 되느냐? 물건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리스. 선물 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금융 리스가 되겠죠. 리스라는 제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상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도가 나더라도 자기는 어디 되느냐? 그럼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이양되면 이 바로 팩토링 회사에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팩토링 제도에 의하여 대금 결제를 갖다 완료하고 나중에 부도에 대해서도 매출자는 책임지지 않는, 물론 여기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팩토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리스란 제도, 팩토링이란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하여 또 하나의 파산물로 나오는 게 프랜차이즈. 바로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 이게 바로
반생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상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새로운 상태, 바로 여러분들 한 형태의 뭐가 되느냐 상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바로 영업의 표지, 노하우. 여러분 잘 아는 영업의 표지라는 말은 바로 자기들의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팔고 사는 노하우, 영업에 대한 어떤 것, 영업의 비밀, 이런 것들로 상호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번영을 추구하는. 여러분 잘 알지만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서로가 상호간에 이익을 벌자.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뭐 이런 속담도 있었죠. 그렇듯이 본부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맹사업자의 관계에서 서로가 공동의 번영을 갖다 가지자 하는 이야기인데, 가맹본부와 뭐가 되느냐, 가맹점은 사업자 관계로, 사업자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자 관계로 이해되느냐, 진행감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개념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맹사업에 뭐가 되느냐, 공정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공정과에 대한 법률 적용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바로 공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쪽에 편중된 법이 아니라 본부든 사업자든 바로 예를 들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가맹 계약론에서 우리가 의미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대가로 가맹점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런 단어에 대하여 하나의 기초 총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며 프랜차이즈라는 얘기, 소위 말해서 가맹계약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은 어디에 되느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런 말을 갖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연필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돼야만 답 쓸 때 편안하게 답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바로 리스나 팩토링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변화하는 형태, 그 다음에 영업이나 노하우나 영업비에 대하여 상호간에 뭐가 되느냐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은 사업자 관계로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가맹사업 거래는 어느 쪽을 갖다 편중하지 않은 공정과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원이나 대가에 대하여 가맹금을 갖다가 내며 지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바로 가맹 프랜차이즈의 개념이다 하는 걸 한번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런 말이 답안에 반드시 들어갔을 때 원활한 답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론 속에서 가맹사업의 유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의 유형에는 크게 나눠가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대상에 따라 분류를 갖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결합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에 아까 말하던 세 가지, 그 다음에 결합에 관한 분류가 바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바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류 유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판매를 하는데 있죠. 사업의 대상, 판매냐, 제조냐, 영업이냐,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나눌 수 있다. 물건을 단순히 파는 입장에서 가맹을 갖다 우리가 맺는 형태를 판매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물건을 만드는 데서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작이 될 때,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가 될 때는 제조형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영업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호텔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에서는 영업의 어떤 방식에 따른 구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종의 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판매 위주냐, 제조 위주냐, 아니면 영업 위주냐 하는 세 가지로 바로 우리 총론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따져보더라. 총론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를 하고, 바로 판매형은 영업 표지에 왜 됩니까? 부착된 상품 판매가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판매형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제조형은 품질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뭐가 되느냐, 제품을 생산 또는 뭐가 되느냐 하면 가공하는 것, 생산과 가공하는 것, 생산과 가공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제조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은 여러 가지 노하우나 또는 판매 전략이나 점포 운영 방식이나 이런 데 따른 사업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운영에 대한 지도하는 방식을 영업이다. 즉 장사하는 데서 어디 되느냐, 옆에서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는 형을 우리는 영업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어떤 사업이죠? 판매 위주냐, 제조 위주냐, 영업이냐 하는 세 가지 입장에서 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맹을 갖다 우리가 논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결합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이냐, 수평은 대등 관계입니다. 본부와 가맹이 대등하다 그럴 때 우리는 수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수직이다 그럴 때 수직은 바로 여러분 종속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죠. 주종의 관계. 주가 있다면 종의 관계를 갖다가 이뤄서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이렇게 쭉 뻗어나갈 때 우리는 주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수평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바로 연립할 때 우리는 대등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각각의 형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은 가맹사업이 어떠냐 이런 유형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생각해줘야 할 영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을 대상에 따라, 결합관계에 따라,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죠?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한 범위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해보자 이겁니다. 가맹사업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바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느냐 하는 데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단일 지역의 가맹사업, 그건 바로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바로 영업을 갖다가 이들은 권리, 바로 영업의 권리와 영업권을 부여하는 이야기를 단일 지역에 대한 가맹점이다. 반드시 여기는 일정 지역, 일정 기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단일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지역 가맹이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지역 개발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 개발. 이건 바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에서 특정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권한.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네가 예를 들어 영등포 지역 내에서는 네가 가맹점을 네가 알아서 해라. 바로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특정 지역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지역개발 가맹점이다 하고 말하죠. 반면에 지역분할 가맹주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거는 바로 가맹본부가 일정 지역 내 가맹본부로서 이 뭐가 되느냐 그럼 권리를 갖다가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베트남에서 또는 미국에서 네가 얼마든지 가맹점을 가져도 좋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지역분할 가맹주 사업이다. 바로 가맹사업은 지역 분할이 될 때, 지역과 지역, 여기 바로 지역 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지역 개발은 특정 지역의 가맹점에 뭐가 되냐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면 바로 가맹본부가 일정 지역 내에 가맹본부로서 권한을 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 본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럼 베트남에서 네가 가맹본부를 갖다가 이되느냐 해줘도 좋다. 그리고 가맹본부로서의 권리를 준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가맹본부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차이점이다. 가맹본부로서, 이런 가맹점으로서 개설, 알아두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유통 단계에 따른 분류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만 유통은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전쟁에서 물류의 흐름, 바로 물건이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과정, 생산자에게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다. 우리는 유통을 얘기하고 이 유통은 바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니까 PD라는 말을 갖다 많이 써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이 물류의 흐름, 정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서 바로 2차 세계대전 물류의 흐름을 갖다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생산자가 여기 있다 이거죠. 생산자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받아가지고 중간을 넘어가서 최종의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여기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제조자를 얘기하죠.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 최종의 소비자의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소매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죠. 소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매를 위한 전 단계는 뭐로 봐야 되죠? 도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매와 도매, 소매는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 그리고 소매에게 물건을 팔아주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람을 우리는 도매라 한다 하는 정리부터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자와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과 소매상의 연결, 세 가지 루트의 과정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최종의 소비자와 거래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매라고 부르고, 소매를 위한 전 단계는 무조건 도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매와 도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조금 정리를, 물론 약간 번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잡아주며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냐 그러면 한 일례를 가지고 소매와 도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알아두는 것이 답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병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뭐가 되느냐, 의사가 닥터가 있다 이거죠. 환자에게 줄 아스피린을 찾았더니 환자에게 줄 아스피린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달려가서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아스피린 일정을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아스피린 일정을 샀다 이겁니다. 아스피린 일정을 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환자에게 복용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환자에게 아스피린 일정을 복용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병원의 의사와 약국의 약사의 거래는 어떤 관계냐 물을 수가 있죠. 이 관계는 뭐가 되느냐, 병원의 의사와 약국의 약사와의 관계는 어떤가. 여기는 도매입니까 소매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소매다. 왜? 아스피린을 일정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하나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액과 내용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도매 소매를 구분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소비자가 누구냐, 소비자가 누구냐,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와의 거래, 요걸 갖다 소매라고 얘기하면 소매를 위한 전 단계는 뭐죠? 도매로 봐야 된다 하는 정의. 그래서 비록 아스피린 1,000원을 갖다 주고 일정을 샀다 하더라도 이 일정의 금액을 지가 먹지 않고 환자에게 복용시킨다면 이 거래는 소매를 위한 전 단계, 그렇기 때문에 도매다. 그리고 여기는 최종의 소비자 환자와의 거래를 우리는 소매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소매 도매라는 말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내려주고 진행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충분히 이제 흐름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뭐가 되느냐, 소매와 도매에 대한 이야기. 소매는 궁극은 최종의 소비자가 누구냐, 최종의 소비자가 누구냐, 그리고 소매를 위한 전 단계 모든 행위는 도매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도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상거래에서는 도매 수가 훨씬 많다 이거죠. 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우리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단일 지역이냐, 지역 개발이냐, 지역 분할이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며, 단일은 한 가맹 사업점이 감 사업점으로서 일정 지역의 일정 기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뭐가 되느냐, 특정 가맹점을 갖다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로서 권리를 주는 것, 지역 분할 가맹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와 도매상의 관계냐, 생산자와 소매상의 관계냐, 도매상과 소매상의 관계냐는 아까 소매와 도매를 갖다 얘기할 때 최종의 소비자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소매다, 그럼 나머지는 도매라고 얘기한다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계약을 구성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맹계약을 우리가 구성할 때 어떻게 가맹계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총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앞부분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책을 구입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핵심 요약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제목만 놔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좀 가능하면 뭐가 됩니까?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에 있어서는 바로 영업의 표지. 예를 들어 영업 표지를 일정 기간, 일정한 품질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하는 것. 일정한 품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바로 영업 표지 사용을 갖다가 어디되냐,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 연관 여부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어디되느냐, 그럼 바로 봤을 때도 가맹본부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독립성 있게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된다. 누가 봐도 분리된 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임을 우리는 보여주는, 이게 바로 영업의 표지 사용 허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CU 편의점이다 그럴 때 CU의 본부가 있고 사업점, 가맹점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물건을 팔아나갈 때 바로
CU 편의점이라는 그 표지를 일정 양식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럴 때 뭐가 되느냐면 독립적으로 제3자가 봐도 독립적으로 가맹본부와 독립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을 갖다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영업표지 그리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이럴 때 독립적으로 이해된다거나 인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영업표지 사용 허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장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시와 통제를 갖다가 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과 지시와 통제라는 이야기, 세 가지 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영업 방식에 하는 거, 예를 들어 품질 기준이나 영업의 방식에 따라 상표 또는 용역이 판매되어야 되는 거,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품질 수준이나 영업 방식에 의해 되느냐, 그럼 바로 상표 또는 뭐가 되느냐, 용역의 판매가 되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의 패턴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상품을 팔든 용역을 팔 때 일정한 뭐가 되느냐, 품질과 수준을 요구 지속적으로 지도 통제를 한다.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제를 갖다 해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따르지 않을지는 해지 뭐가 되느냐면 해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이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팔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걸 예를 들어 어떤 방식에 대한 제도를 갖다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줘야지 자기 임의대로 사업청이 임의대로 자기가 물건을 갖다 팔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럴 땐 바로 해지 사유가 된다. 나중에 계약을 갖다 지속하지 않고 해지시킬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본부의 권한이 생길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를 유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가맹사업점은 이런 내용을 갖다 고민하며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원과 통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맹사업자가 만약에 계약을 구성할 때는 영업에 대한 표지 사용을 갖다 허락을 해준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갖다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로 설명이 되며, 반드시 여기는 지시와 통제, 그리고 일정한 품질의 기준과 영업 방식을 갖다 반드시 따라야 되며, 본부가 사업자에게 어떠냐 하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비협조가 일어나고 말을 듣지 않을 땐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가맹사업자는 바로 유상이지 무상이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유상으로 서로 기브와 테이크 속에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상부적 관계, 상적인 관계로 해야 되느냐, 그럼 대가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기브와 테이크라는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맹계약은 절대 유상의 계약이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표지나 여러 가지 경영을 갖다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하고, 가맹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급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의 본질적 요소. 그러니까 본부는 뭐가 되죠? 가맹점에게 뭐를 해준다? 경영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사업자는 가맹금을 갖다 지급해야 되는, 소위 바로 서로가 주고받는 지원과 교육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가는 가맹금이다. 서로가 주고받는 상부계약이다 하는 이야기,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가맹금의 내용은 가맹운영권이나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의 대가로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지급하는 뭐냐, 일체 대가를 갖다 우리는 가맹금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잘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맹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가맹 지급 의무는 가맹계약의 핵심적 내용이죠. 가맹금 지급 의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맹금을 갖다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럼 줘야 되지. 가맹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어떻죠? 정확한 어떤 권한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가맹금이라는 이야기, 바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반대급부로 주는 내용을 갖다 얘기해서 본부가 있고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지속적인 영역권을 쓰고 노력을 주면 반대급부로 여기는 가맹금이라는 이야기, 가맹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가입자가 본부에 내야 할 의무로 된다는 이야기, 주고받는 상무계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가맹금이라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반드시 가맹계약은 유례적이 아닌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존속적인 여러 가지 전제,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관계의 채권,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한 번 일회성 거래는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계속적 일회가 아니라 바로 존속 전제로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말을 꼭 알아둬라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상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여러분 5가지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가맹점의 법적 성질을 얘기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종론에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외워두시고 정리해서 답 쓸 때는 이런 개념이 항상 넣어야 되느냐, 법적 성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일종의 뭐가 되느냐, 법적 성질은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자, 내용을 갖다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배우는 속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바로 가맹계약은 영업 표지를 허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내용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되죠. 이렇게 2가지를 했을 때 가맹금을 지급하게 되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들은 채권관계가 되는 거고, 5번째는 독립적 별개 상인이다 하는 5가지를 우리는 총론 속에서 먼저 정리로 한번 이해를 해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은 어떤가, 가맹계약이 가지는 법적 성질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단은 가맹계약이 되었을 때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위임한다. 한마디로 하면 권리를 갖다가 의대죠. 남에게 넘겨주는 걸 갖다 우리가 위임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바로 종속적 표현, 프랜차이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부가 주라면 가맹점은 뭐가 됩니까? 종의관계. 이런 속에서 뭐가 됩니까? 상품 판매를 갖다가 사무 처리를 바로 위임했다. 모회사인 엄마가 아들 회사에게 권한을 줬다. 이거와 똑같다 이거죠. 모회사 택이 뭐가 되냐? 본부가 되고, 바로 아들 회사가 뭐가 되느냐? 바로 가입자라고 보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종속적 관계,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되며, 상품 판매 사무 처리를 바로 본부가 사업자에게 위임했다. 이런 설이 뭐가 되느냐? 그럼 위임계약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탁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뭐가 되냐? 트러스트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믿다, 신뢰하다.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걸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한국투자신탁회사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가 어느 정도의 뭐가 되냐? 바로 이익을 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식이에요. 바로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거.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다. 이런 대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하느냐? 대신 관리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트러스트다. 이런 말이 되듯이 하나의 신탁 또는 트러스트 신탁은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는 일종의 뭐가 되죠? 수탁자, 맡기는 사람이고, 가맹사업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위탁자로 본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가 되면 신탁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본부가 왜 됩니까? 가맹금을 받는 대신 수탁자 맡긴다 이거지. 반면에 그 돈을 주고 가맹점은 뭐가 되죠? 바로 위탁을 받는다. 대행해준다는 이야기. 대신 팔아주고 이득은 자기가 챙긴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신탁계약설이다. 그럼 이제 라이센스 계약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라이센스 계약서는 바로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바로 왜 되느냐 그럼 사용을 갖다 허락해주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라이센스 계약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반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 허락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권리 용역의 임대차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리에 대하여 바로 용역을 임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 매매 사업형 계약에 바로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노무 노동력을 갖다가 바로 매매를 갖다가 이게 되느냐 계약을 해가지고 대신 팔아준다는 얘기가 되죠. 대신 팔아주는 역할의 권리 임대차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권리 용역 임대차설이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네 가지를 갖다 다 섞었다 그럴 때 혼합이라는 말을 쓰더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약에 섞었을 때 이때를 갖다 혼합계약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종론에 나와 있는 요약을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며 정리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은 마치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위임계약으로서 바로 뭐가 되냐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가 가맹점에게 위임했다. 권한을 위임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수탁자, 위탁자로 본다. 신탁. 그 다음에 재산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이센스 계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얘들이나 바로 노무를 대신 노동력을 취급해서 대신 팔아주는 역할.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걸 종합계약설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